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은 거의 라방이 없는데요. 네. 오늘은 엄태욱쌤이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래도 우리가 국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엄태욱쌤 일정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요일 날 저녁에 밤이죠. 라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혹시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편집해서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업로드 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일타 강사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강사들의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피곤하죠. 특히 요즘은 또 제가 워낙 건강에 좀 적신호가 와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하던 사람이 마냥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이 짧아지는 거죠. 한 30분 일하고 얼른 눕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살짝 일어나고 아마 제가 정말 일을 못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지 않을까. 우리 이어령 선생님도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일하셨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참 일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워커홀릭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싸부작대고 제가 오늘 그 샤플라너스의 그 마케팅 강의의 이제 마지막 강의, 퍼스널 브랜딩에서 이제 자기계발서 읽기 이런 강의를 오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1인 기업으로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 나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무술이더라고요. 어떤 거든 궁금해서 특히 지적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키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시켜도 내가 안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 일요일 밤 여러분한테 어떻게 민폐를 끼쳤는지, 아니면 어차피 뭐 일요일 날 애들 다 뭐 놀고요, 심심하던 차에 코칭 라방 켜서 좋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서 오십시오. 인사 걸어주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미리님, 어서 오십시오. MOANA님, 모안나님, 어서 오십시오. 유민지님이, 일요일 밤에 어울리는 코치님 패션이라고. 얘가, 셔츠인데, 요즘에 여러분 셔츠 살 때는 마를 사셔야 돼요, 천연 재료죠. 이 마가 주는 색상이요, 이 천연 소재가 실크라든가 마라든가 이런 천연 소재, 캐시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천연 소재들이 주는 색상은요, 합성 섬유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비교해보면. 얘는 마거든요. 그래서 마가 주는 그 색상이 아주 고급짐.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 갔을 때 우리 딸이, 그거를 배기 팬츠는 아니고 약간 그 군복 같은 그런 팬츠를 입었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예쁜데 그랬더니 엄마 하나 사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하나 샀더니 이제 한국에 왔더니 배송이 왔어요. 근데 저는 기장은 줄여야 되고 허리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해서 입었죠. 그랬더니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진짜 그 링크는 우리 샤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네요. 상당히 옷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척척 셔츠를 입으니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원 간 김에 셔츠 몇 장 사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더 예뻐요. 방송보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은지 님이 반갑습니다. 7살 딸이 앉아서 같이 듣고 있어요. 아이고, 피곤할 텐데. 그래도 또, 졸려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참 좋죠. 네. 좋을 때입니다. 네. 리음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얼굴 뵈니까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예, 음악회는 잘 했다는, 거 봤어요. 자, 봅시다. 얘는 컵이 참 크죠? 얘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요, 모조라는 카페에서, 예, 이 오렌지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2개를 샀는데 깨지지도 않고 참 잘 쓰고 있어요. 예, 굉장히 B컵이죠.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그 수입 제품 값이 올라서 컵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참 사지도 못해요. 네. 훈서원님이 코치님 의상이 멋집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보겠습니다. 아, 우리 엄쌤이 들어오셨네요. 엄쌤 1분만 기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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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자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 패션 휴가룩인데요. 네. 휴가 갈 때 입어야죠. 네. 근데 몸이 아파서 휴가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브루밍 가든님이, 어머, 코치님, 휴양지 느낌 물씬 납니다. 지금 당장 떠나고 싶네요. 일요일 밤이라서 한번 제가, 도전했습니다. 네. 네, 사이먼님, SY맘님, 안녕하세요. 옷이 너무 화사하니 예뻐요. 네, 실제도 예뻐요. 네, 세컨 캐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저희 애들은 오늘 아빠랑 자전거 17km 탔더니 좀 전에 뻗었어요. 예, 운동해야 됩니다. 네, 운동해서 기운 쫙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푹 자고,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또 그 덕에 우리 엄마들은 조금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네. 애들이랑 남편하고 나갈 때가 제일 좋아요. 김혜수님, 코치님 화려한 셔츠 예쁘세요.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서 모자 쓰셔도 예쁘세요. 엄태혁쌤 기대합니다. 예, 머리가 여기에 좀 남아서 좀 괜찮죠? 네. 네. 네, DNSWKS님,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네, 윤희연희님,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이제 우리, 네, 엄쌤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예, 대치명인 1타 강사, 엄태욱쌤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이제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스피커가, 잠깐만요. 왜 네, 연결이 안 되지? 조절하셔도 돼요.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네. 몰라서. 핸드폰으로 쓰시죠? 네네네. 핸드폰에다가 그 잭을 연결하신 거죠? 마이크 잭을. 아니요. 이어폰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어폰도 안 되지? 근데? 아니, 소리는 저희는 괜찮은데. 그럼 이대로 할게요, 그러면. 네, 네. 네. 괜찮고, 뒤를 조금 가실래요? 저희 좀 갈까요? 네, 얼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네. 그래도 멋지게 나와야지, 우리 엄쌤이. 네. 네. 여행 갔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좀 탔어요? 여행은 갔다 온 지 꽤 됐고요. 응. 요즘에 야외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캠핑? 캠핑은 거의 못 갔고요. 한 번 가고 못 갔고요. 지금 네. 요즘에 5월달 내내 특강이 있어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네. 아니, 강의하는 게 야외 활동이에요? 왜냐 이동할 때 네. 밖에 쉬는 시간마다 1시간씩 산책하거든요. 1시간 쉬는 시간. 거기 네. 갔다가? 네. 좋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안 그러면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좀 하루에 좀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살 뺐어요? 제가 지금 아픈 지 한 열흘 돼가지고 몸살 독감이 왔어요. 그래서 네, 아픔 다이어트 했습니다. 독감 그러니까 다이어트. 아파 보여. 예. 아파 보여. 목소리도 조금 이상하죠. 아니, 그래도 목소리는 워낙 낭낭한데 얼굴이 조금 아파 보여. 저는 아파 보여요? 안 아파 보여요? 똑같으신데요? 저 혹시 어디 아프세요?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암 수술하러 갈 때도 사람들이 아픈 거 하나도 몰랐고요. 예, 지금도 디스크로 엄청 힘들어서 지금 거의 아마 시술
좀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표정이 맨날 안 아파요. 아, 네. 아니, 전혀 몰랐는데, 엄청 프로십니다. 티가 안 나요. 예, 예. 너무 웃긴다. 우리 엄쌤, 저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대치명인의, 네, 거의 프린스죠. 네. 국어계의 프린스. 네, 우리 엄태욱 쌤이, 지금 이제 이 일요일 저녁에 오셨고, 그리고 뭐 어차피 소문은 다 났으니까, 네, 한번 소개하세요. 곧 새신랑이 되는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엄태욱생 장가 간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마 장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아픈가 보네요. 네, 네. 억울한 거 아니야?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한동 곤란했습니다. 꼬치미 덕분에요. 왜? 장가 가는 소식을 저희 네. 이제 임피형 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날, 네. 코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짜. 네, 우리 아마 라방에서 얘기했을 거야, 아마. 네, 엄태욱 네, 쌤이 네. 6월 1일 날 장가 가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그 게시판이 폭발을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진짜? 안 알려줬냐? 서운하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알려주냐? 막 이러면서. 정말 내가 사과해야겠네. 많이 혼났습니다. 사과합니다. 그 팬들이 무슨 팬이라고? 엄태욱 쌤 강의 듣는 엄마들? 네, 저희 한 500분 정도 지금 채팅방에 있고요. 그리고 입시한 카페에서도 그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무슨 조금. 사진이 올라? 네. 캡처한 사진이? 네. 원래 연예인은 원래 그런 거야. 소식 전하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필 편지로 사과문을 쓰고 있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여하튼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네. 저희는 업무상 제가 우리 엄태욱 쌤 결혼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도 있고, 저희가. 맞아요. 네, 저희 업무상인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또 섭섭해 하셨네요. 엄태욱님의 사랑은 그쪽에 듬뿍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또 샤플들이 가끔 거기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지 마라. 중2 이상 가라. 네네네. 제가 가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 사랑을 또 질투해. 우리 안에서도 엄쌤 인기 엄청나거든요. 저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 엄쌤 얘기하세요. 꾸찌님께서 저의 강의를 찾아주신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 찾아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인기 많고요. 인기 많고 본인들이 또 가서 그 고등학교 엄마들의 생각 그런 걸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눈팅만 해라. 눈팅만 하고 가서 말 걸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2부터 가라. 너무 빨리 가지 마라. 내가 봐. 그렇죠. 맞아요. 너무 빨리 가도 뭐해, 그냥. 근데 워낙 그 강의를, 독해력 강의 같은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또 엄쌤이 궁금한 거예요, 거기를. 여하튼 뭐. 덕분에,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어요, 코치님 덕분에. 그럴 거예요, 아마. 점점 넓어질 거고, 아마 이제 초등, 중등도 이제 우리 엄태욱이란, 우리 국어 강사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지금 덕글로 다 얘기하잖아. 우리는 지금 눈팅만 한다고 억울하다. 우리 샤플들이 이제 샤플들이 일렀다는 얘기잖아, 거기 가서. 맞아. 김혜수님은 자기는 채팅창을 잠갔대, 아예. 숙자님은 눈팅만 한대. 이거 봐, 얼마나 눈치 보고 있는데, 애들이 거기 가서. 죄송합니다. 그 선배맘들한테, 이제 후배라고, 그냥, 귀여워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진짜 우리 엄쌤이 어른이 되네요. 프린스에서. 이제 남자들은 결혼 앞두고 마음이 어때요? 아니, 원래 왕자는 계속 왕자예요. 신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기분이요? 기분은 아직 사실 실감이 나지 않고요. 그 결혼식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또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제가 신혼여행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아직 결혼한다는 실감이 전혀 안 납니다. 네. 뭐, 신혼여행, 뭐, 자주 가면 되죠, 뭐. 또, 뭐, 가면 되죠. 방학 때 가면 되고, 뭐. 그래도 여하튼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하는 것도 애국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애국이고, 애국자십니다. 애국자시.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어 이야기하죠. 부끄럽네요. 좋죠, 네. 이제. 왜냐면 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인트로를 좀 끌어야지. 네. 일단 우리 엄쌤하고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우리 수능 국어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자. 이래서 수능 국어에 대한 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쉽고 접근하기 편하게 독해력 특강을 했고, 또 이번에는 이제 문학 개념어, 이래서, 특강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고치 블로그에 들어오시고 내일 개강하는데, 이번에 이제 엄쌤이 조금 몇 강의가 아직 업로드가 안 됐죠? 네. 네. 6강 중에 4강 올렸고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머지 2강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우리 엄쌤 강의 중에서 이번에 문학 개념어 새로운 강의는 7주 수강하는 거로 1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를 만든 건 저희 강의는 팩트 체크예요. 현재 교육 라방들이 많고, 또 약간의 좀 무분별한, 우리가 볼 때는 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특히 뭐 괴담이 많아요. 국어는 괴담이. 국어는 점수가 안 오른다. 국어는 집 한 채를 팔아도 등급이 안 오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너무 뻔뻔하게 하니까 제가 이건 우리 엄쌤하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팩트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집을 팔아도 국어 점수가 안 오른다. 등급이 안 오른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엄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일단은 그 집값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실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답이야. 네, 집값의 10분의 1만 주셔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이 왜 나온 거야? 등급만 딱 말씀하시면 딱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나온 거야, 그 말이 도대체가.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국어는 한 학원을 막 3년씩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3년 내내 똑같은 3등급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본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인연을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다닌 학원에서 맨날 3등급인데 우리 엄쌤은 그 학생을 몇 달 만에 2등급 만들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3년 동안 오래 다녔던 애들이 포텐셜이 엄청나요. 포텐셜이 있어요. 배운 게 많아요. 잡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방향만 잘 이끌어주면요. 한두 달이면은 등급 올라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3년 동안 묵힌 아이들이 우리 엄쌤을 만나면 최소 2달 안에 2등급 찍게 해준다. 이 얘기잖아. 3년 정도 다녔으면 기본 3등급일 거예요. 웬만하면. 네. 거기서 방향만 살짝 틀어줘도 2등급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 친구들은 1, 2등급의 수준인데 학원에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맨날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매번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아이도 똑같이 문제 푸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엄쌤의 고급 스킬로 그 아이는 2달 이내에 2등급 찍는다. 그러니까 집값의 10분의 1만 보내달라 하면 우리 경찰서 가는 거죠. 연행되는 거죠. 현금으로 받는 순간 경찰서 갑니다. 그러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수강만 하시고 2등급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2등급이 또 1등급이 되려면 얼마 걸려요? 이제 사실 그때부터는 1등급은요, 이제 내신 1등급이랑 수능 1등급은 좀 완전히 판이 달라요. 내신에서 1등급을 하는 거는 사람 자체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2등급까지 올라왔으면 1등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케바케다. 그러니까 아까 수년간 3등급이 1등급은 근데 상대평가잖아요.
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1등급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1등급은 평생 해도 1등급 못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2등급이 끝인 그렇죠.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음, 나랑 같은 시험 보는 친구들의 이제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누구나 2등급까지는 다 가시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수능에서 국어를 2등급 받는다는 얘기, 특히 자연 계열이 2등급 받는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네, 않잖아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 예. 부분은. 네, 네, 네. 꼭 1등급 안 받더라도, 네, 예, 네. 2등급으로 최저 다 맞출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욕심 부려서 이제 의대 갈 학생들은, 국어 1등급의 의미가 상당히 크죠. 특히 정시로 1등급 정시로 뚫고 갈 거면 무조건 1등급이죠. 그건 예외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네, 그거 그런 말고는 아이들은, 일반 음, 수시는 웬만하면 2등급은 다 커버가 네. 돼가지고,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집 한 채까지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국어에.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누가 했고 그 집값은 누가 받았니 나는 매번 궁금하더라고. 그 그 분명히 얘기 진짜 맨날 작은 사람이 한 얘기일 거야. 그렇죠. 네, 에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네, 무슨 국어에 집을 받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받는다. 수강료 안 받는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에 우리 엄쌤이 원래 그 고3 네. 고3 학생들은 이제 메인으로 가르치다가 지금 점점점 우리 그 아래 학년에서도 예, 엄쌤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지금 중등으로 조금씩 지금 확장하고 계시죠? 올해 한번 중등을 처음 열어봤는데, 네. 대치동이랑 서초만 열렸어요. 다른 데는 안 네. 열리고. 그게 네. 트렌드가 네. 사실은 수능 국어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음. 때부터 해야 된다는 트렌드가 들어와서 아마 네.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유명한 학원들이 대부분 다 초등 국어 학원이에요. 네. 초등 국어. 초등 네. 국어, 중등 국어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중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음. 아직 파락군 그리고 대치소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트렌드가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혹시 여기 저희 샤멜리 분들 중에 이제 서울에서 이런 정보를 못 들으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다면 지금 좀 일찍부터 수능 국어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라는 게 중학생들이 뭐 네. 수능 문제를 달달달 푸는 거는 아닌 거죠. 그 영역을 수능, 문- 공부하는 거죠. 수능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생기는 중등 학원들이요. 네, 원래 고등 학원들이었어요. 고등 대상 학원들이 그 네. 고등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등과 초등 교재를 만들어 버렸어요. 약간 쉬운 버전으로 아니요, 같은 난도 버전으로. 같은 거를. 네, 라이트 버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미리미리 3, 4년을 땡겨서 배워야 네.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역으로 대학 갈 수 있다. 이게 트렌드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거는, 분명히 매번 바뀌고, 예, 물론 문제은행식이긴 하지만, 평가원의 방침에 따라서, 아니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데, 똑같은 거를 갖다가 미리 푼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 그렇죠. 의미가 없어도 네. 시장성은 거기가 있으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런 시장이 생겼다. 아, 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제 개인 바람직한 건 생각은. 아니죠.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네. 레벨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요. 어, 음,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이 강남 소초에 있다고요?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보통 이제 그 입결을 아주 과장돼서 홍보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예, 수년 전부터. 저도 어느 학원인지는 아는데, 오래 전부터. 네, 근데 그게 진짜, 그거를 잘해서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실패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한다는 얘기는. 네, 네, 네. 네, 우리가 중등교육 과정이 있고, 고등교육 과정이 있는 거고, 또 내신 국어가 있고, 수능 국어가 있고, 또 국어의 영역이라는 게 다 존재하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 방향에 네. 관계없이 우리 엄쌤이 중등한테 그 가르쳐주고 싶은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중학생들이 무조건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3년 생활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내신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무조건 문학 개념어가 탄탄해야 돼요. 아, 문학 개념어. 우리 이번에 새로 우리 만들어진 강의요? 네, 응, 그게 응, 가장 근본이고, 그 문학 네, 개념어가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네가 몇 등급이냐가 나오는 거지. 네. 사실 문학 개념어 없이는 국어를 아예 논할 수조차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신규 강의를 우리가 오픈해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을 해서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보통 신규 강의는 굉장히 신청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아마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구나. 제가 아까, 분명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대치서초에서만 중등 강의 열렸다고. 네, 만약에 제가 서초에다가 지금 제가 오늘도 대치서초한테 새로운 강의, 이제 여름방학 특강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 네. 부탁받은 내용이 문학 개념어예요. 중등 강의 해달라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인식 코치님이랑, 부족이야, 인식 부족. 네, 어, 네. 코치님이랑 이번에 연 그 강의가 지금 네. 모든 학원들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강의예요. 꼭 해달라고. 와, 여기서는 와, 이거를 원한다. 지금 이 문학 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서 이제 만드는데, 예. 코치님, 이제 샤밀리 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는 아직 거기까지가 트렌드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내가 지금 막 지금 떨리는데, 이렇게 네. 우리가 핫한 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엄마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어떻게, 이 엄태욱 쌤의 미모만 보고 있고, 엄태욱 쌤이 얼마나 이렇게 앞서서 해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미치겠다. 사실은 좀 응. 미리 저 이거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터질 줄 알았어요. 엄청. 그러니까 나도 네, 놀랬다니까. 네, 저도 마감해놓고 네, 오 이상하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홍보 부족이다 분명히.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네. 특히 엄쌤 강의를. 그래서 이게 야 너무 걱정된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훈서원님이 신청하셨대요. 예, 해피미어님도 중등만 깜짝 놀랐다고. 네, 베리님, 네, 초등학교 고 중등 듣자고. 네, 세컨캐스님은 이미 신청하셨다. 네, 아이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랬구나. 이거 여러분 지금 네, 우리 엄쌤의 문화 개념어 예, 지금 좀 설명해 줄게.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학교가 딱 지나가고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이제 네, 등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있잖아요. 너는 네,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너는 3등급이야가 뭐냐면은 음, 결국에는 난생 처음 만나는 외부 지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아, 배운 거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근데 음, 안 배웠던 지문이 나왔다. 그런데 이 음, 녀석을 맞추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두 음, 개 틀리면 3등급이에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이 녀석의 외부 지문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 문학 개념어거든요. 네네네네. 결국에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과 처음 만나는 작품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문학 개념어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외부 지문 대비는 학원을 다녀도 안 되는데 음, 중학교 때부터 일찍 이렇게 외부 지문 대비 문학 개념어가 탄탄한 애들은요. 음,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이 시작부터 되게 잘 나와요. 아, 앞서서 네네. 시작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아, 않아요. 아, 네. 음, 그래서 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그 책이 문학 개념어 EBS의 거의 바이블 같은 건데 그게 인기가 음, 있는 이유가 음.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외부 지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외부 아, 지문. 네, 외부 네, 지문이라는 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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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결국 네, 변별력은 다 거기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오늘 난생 처음 만나는 시를 딱 보면서 음, 시가 감동적이야, 시 너무 좋아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음, 어, 역설법이 있네, 반어법도 있어, 서리법도 음, 있어, 음. 도노법도 있어, 도치법도 있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네. 아, 그게 문학에서 객관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문학 작품 해석하는 아, 방법. 그 방법이 네네네. 문학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 집을 팔아도 점수를 못 올리는 국어. 네, 3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거는 네, 결국 문학 개념이네. 맞아요. 어.
저 외부 맞아요. 지문을 누가 가장 외부 지문에서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가? 예, 그 네네네. 스킬은 문화 개념어에 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못 갖고, 그랬는데, 우리 엄쌤이 이런 강의를 만들었고, 지금 교육특구에서 엄쌤한테 다 이 강의를 원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이제 현각으로 할 거다. 근데 그 전에 네네. 이미 샤론 코치 연구소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오픈하신다. 이 네. 귀한 거를 여러분이,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니, 코치님이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네. 말씀하셔서 저는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거를 드린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제일 제가 중요한 그랬잖아요. 거는, 제일 네. 중요한 점수 올리는 국어 강의 해달라. 이게 네. 중요하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화 개념을 딱 뽑아주셨잖아요. 이거다. 그래서 문제풀이 습관 이거는 코치님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좀 이왕 하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뭐 신청하시겠죠. 뭐. 네. 오늘까지 하시면 또 저희가 이벤트 또 드리거든요. 할인권도 드리거든요. 네. 뭐, 그래서. 시작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 뭐 본인이 뭐 책임지시는 거지, 뭐. 아이고, 저희 큰일 앞두고는 마음을 넓게 써야 돼, 넓게 써야 돼. 아니, 농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난년 3등급 애들한테, 네네네. 시간표 줘놓고, 여기서 표현법 다 찾아봐, 그러면요, 못 찾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3년을 학원 다녔어도 기껏해야 어. 찾는 거, 뭐, 직유법이나 반법법밖에 못 찾지, 한 단계만 좀 깊은 내용을 찾으라 그러면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는 3년을 하든 집을 팔든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네네네. 분과를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난생 처음 만나는 작품에서 문학 개념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정말 네. 30만 원이지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야, 오늘 완전 꿀팁이다. 완전 꿀팁.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효정님은 이제, 예, 엄마가 문학 개념을 신청하셨다고 잘하셨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엄쌤도 시간도 없고 컨디션도 안 좋고, 또 샤론 코치도 컨디션도 안 좋고, 이걸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안 했으면 어쩔 뻔. 스케줄 조절을 저희 한 3번 했죠. 그쵸? 네. 안 했으면 어쩔 뻔. 예, 그렇죠. 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점 하나 찍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한 계기를 포착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가치가 생성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맨날 보다가도 한두 번 빼먹었는데 그게 또 이제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든지 약속은 지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루틴을 깨지 말자.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고, 그 밖에 평가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 신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신이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나쁜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이렇게 라방을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합시다. 스스로 칭찬합시다.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제가 테마를 우리 엄쌤한테 해달라 그랬어요. 테마가 뭔가. 엄쌤이 첫 번째,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휘 공부, 문제풀이 공부는 성적과 상관없다. 어휘, 문제풀이 성적과 상관없어. 자, 두 번째, 매일매일 변화를 확인하는 공부를 해라. 변화를 확인해라. 세 번째,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좋은 태도를 만들어라. 특히 우리 태도는 우리 엄쌤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죠. 태도를 해라. 맞아요. 태도. 자, 첫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어휘 공부, 문제풀이 공부, 성적과 관계없다고. 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인데, 아까 일부 나쁜 학원들이 중학생들한테 수능 기출을 계속 풀리는 거는 저는 진짜 반대해요. 저는 언제 풀려냐면 수능 기출은 중3 때는 풀어야 돼. 왜? 고1, 3월 모의고사 대비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중1, 중2는 아니야.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너무 노가다야. 그렇게 공부를 노가다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재밌어야 되거든. 네, 네, 자, 맞아요. 어휘 공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국어, 영어도 단어 공부를 하는데, 국어, 어휘 공부,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요즘 같은 뭐, 언택트 시대, 온라인 시대에는 진짜 말이 짧아졌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말이야, 개야 할 정도로,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 어휘는 고급 한국어의 기본 아니에요? 유창성, 정확성? 맞아요. 예, 그래서 음, 그 샤밀리 여러분들 집에 국어 어휘 단어책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 아이한테 하루에 10개씩 외워라 이렇게 시키실 수도 있고, 음, 학원에서 매일매일 진도를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볼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그 책 다 가져다 버리시라고 음, 말씀드리겠네요. 어휘 사전은 버려라. 네. 안 외워지고요. 못 외워요. 음, 시간 음, 낭비입니다. 네. 학원에서 어휘를 배우는 이유는요. 어휘를 외워오라 그러면 일단은 영어 단어처럼 뭔가 외우는 거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아, 그리고 학원에 왔을 때 일단 수업 시간 2, 30분은 때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테스트를 하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쉬는 강사가 거지. 30분 동안 강의를 안 할 수가 있어서 연달아 강의를 2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따닥으로. 그리고 그 응,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 결과가 나오잖아요. 몇 개 맞았고 몇 개 예, 틀렸다. 그래서 예. 아이들을 레벨링을 해서 부모님한테 통보용으로 일르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효용가치가 학원에서 효용가치는 되게 높지만 음. 실제로 아이들한테 효용가치는 전혀 없다. 왜냐면 한국어 어휘는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발달이 거의 끝나요. 웬만하면. 중2 때, 네네네. 중학교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끝나 있고요. 그래서 음, 어휘를 많이 공부를 시킬 거면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히고 뭐 음, 이런 작업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음. 이미 중학교가 되는 순간은 어휘는 새로 외우려도 잘 안 외워져요. 아, 아, 영어 단어 10단어 외우는 것보다 한국어 새로운 어휘 하나 외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근데 공부는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렇다 음, 보니까 시간과 엉덩이와 노력은 많이 기고 돈도 많이 쓰는데 어휘 네, 학원도 딱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네. 효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공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럼 어떻게? 하지 마? 그래서 어휘는요 응,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가 되게 예, 중요한데 그냥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를 따로 빼놓는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알고는 넘어가라. 그래서 그 녀석을 응, 내가 직접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찾아서 그렇지. 뜻을 그렇지. 옮겨 놓는 데까지가 원래 한 세트예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어휘 책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네.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나만의 단어집, 나만의 어휘 책은 정리해서 확실히 내 거를 만들자. 이게 네. 키포인트네. 그거는 어, 보물이 되고요.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그렇지. 확실하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네. 아, 맞아요. 요즘에 또 신조어도 많이 나오고 IT 용어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외우기가 어려워? 저는 처음에 그 키오스크 나올 때도 미칠 뻔했어. 막 순서가 너무 어려워서, 키오스크, 키스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단어야. 근데 이제는 쓰니까, 키오스크로 네. 주문하고 하니까 그 단어를 모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네. 이거 그래서 생활 용어가 돼버렸어, 우리한테. 그런 일상 것처럼 여러분이 용어로 책을, 음, 전문 용어랑 나에게 모르는 영어를 일상 용어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책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책이나 문제에서 본 단어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음, 모르는 거는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녹여도 되고 끄집어내서 이 아이를 별도로 봐도 되고, 네, 그렇죠? 예, 요 맞습니다. 작업이 아주 중요한 거다. 여러분 어휘 중2부터는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중2 아래는 그래도 새로운 단어를 공부해도 되죠? 새로운 단어를 공부한다는 게, 음, 그때는요, 내가 외우려고 외우지 않아도 책을 많이 네, 보면 뇌가 네, 열려 있어서 자연 습득돼요. 그래서 그렇지. 예, 책을 독서, 공부하라고 하는 예, 이유가 사실 초등학교 때의 독서는요, 그걸 음, 통해서 뭐 사고력을 기르겠다, 생각을 음. 기르겠다, 지식을 배우겠다가 뜻이 아니라 음, 언어의 이제 뇌 안에는 이제 뉴런 시냅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폭발시키는 역할, 언어적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게 독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히실 수 있다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자연스럽게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어휘가 폭발합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면 그 시냅스 생성이 거의 닫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예. 나 이거 너무 좋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윤기은 쌤이라고 수학 선생님이 우리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팩트 체크 시간에, 오답 노트는 몇 학년부터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정해줬어요. 초5부터 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네. 우리 엄쌤은, 어휘 공부는 언제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중2부터는 하지 마. 이랬잖아. 그거 네, 너무 맞아요.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이런 거 네. 너무 좋아. 속이 다 시원해, 아주. 그거 시키려다가 아이랑 사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는 외우라고 시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와 어머님 사이 트러블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우리 이야기하다가 전문 용어가 나왔어. 따닥. 네. 따닥. 네. 예.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 2개 겹쳐서 이렇게, 네. 엇갈리게, 시간표. 네. 따닥이요. 맞아요. 따닥이 있죠. 보통 이제 따닥 너무 좋다, 그 강의. 내신이나 이제 수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네. 보통은 네. 3시간,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면 6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러면은 강사도 너무 힘들고 하루가 좀 너무 몇 개 강의 한 3, 4개 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2시간 반 하고 2시간 반 테스트 보고 2시간 반 테스트 보는 다에 다른 반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2시간 반 하고 마지막 테스트하면 5시간만 있으면 2강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약간 물리는 거지. 살짝 물리게 하는 거. 네, 아이들은 이제 혼자 따닥이라고 하고. 네. 따닥. 전문 용어 나왔네, 오늘 아주. 따닥. 재밌는데? 따닥.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문해력 강의가 아니라 문학 개념어. 문학 개념어 특강입니다. 문학 개념어 특강. 자, 그러면 문제풀이 공부는 성적과 관계없다. 요것도 좀 미니 강의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가면 문제를 뭐 예를 들면 몇십 문제씩 풀어라, 매일매일 풀어라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 문제를 푸는 행위는요,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는 요소지, 성적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점짜리인지 아는 거지, 내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다. 네. 문제를 푼다는 건, 안 풀었어도 내가 원래 맞출 수 있었던 걸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 맞출 수 있었구나, 역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고요. 문제를 풀기 직전 작업과 문제를 풀고 난 이후의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여기가 공부예요.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고 앞뒤가 공부인데 학원에 간다는 건 대부분 문제를 많이 풀리고 숙제도 맨날 문제로만 검사하잖아요. 네. 학원에서 검사하는 숙제 검사 중에 가장 최악이 문제 풀었니 안 풀었니 검사가 최악의 사실 숙제 검사입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좋은 숙제 검사는요. 너 한 명 한 명 붙잡고 너 문제 풀기 전에 어저께 무슨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제일 좋은 숙제예요. 너 어저께 지난주에 엄쌤 수업 듣기 전이랑 듣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 좀 네가 얘기 좀 해봐. 그 달라진 걸 말하면 숙제를 한 거고 달라진 걸 말 못하면 숙제를 안 한 건데 그냥 그저 문제 풀고 문제풀이 검사만 하는 걸 숙제고 관리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해줘요. 이 부분을. 최상위권 아이들은 문제를 풀지 않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계속 인풋을 해요. 문제풀이는 아웃풋이거든요. 예, 인풋을 거의 99% 하다가 아웃풋 한번 딱 해봐. 그러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상위권에서 중위권, 아니면 중위권에서 하위권 애들은 인풋을 안 하고 아웃풋만 해. 계속 아웃풋만 해. 그래서 얘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딱 지금 그 얘기야. 근데 최상위권은 절대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아요. 예. 내신 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얘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가 바로 드러나는데 맞아요. 상위권 애들은 교과서 공부나 아니면 자습서 공부나 이런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 최종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요. 네, 맞아요.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나 학원에 의존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론을 넣기 전에 문제부터 막 때려 넣어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걸러야 되는 학원 중에 리스트 1위가 한 달 전부터 문제 풀리는 학원을 버리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문제집이 이만큼 두꺼운 학원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엄쌤이
이런 약간 비판적 이 태도가 네. 다음 강의에 그런 거 해봐요. 그러면 이런 학원 가지 마, 이런 선생한테 듣지 마. 요 강의를 얻어먹고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 응?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희 개인 어. 채팅방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력이다. 왜냐면 그 홍해걸 씨라고 의사신데 의학 전문 기자하고 이제 비욘디 사이트 하시는 분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이런 병원 가지 마. 이런 약 먹지 마. 뭐 이런 치료 받지 마.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네. 엄쌤이 그러네. 되게 근데 이건 네. 엄마들한테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지. 그래서 아니 문제풀이하러 뭐하러 그러는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 제가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어? 네. 네. 화이팅, 조만간, 화이팅, 화이팅. 조만간 나올 거예요. 너무 좋다. 저희가 또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님 초어 엄마가 들어도 됩니다. 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매일매일 변화를 확인하는 공부가 조금 아까 그 맥락하고 비슷할 것 같아. 네. 공부하고 이어지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죠?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고3 아이들한테도 했던 얘기예요. 오늘도. 음, 오늘도 같이 수업하면서 니들이 최단 기간의 성적을 가장 빨리 오르고 싶다면 해야 되는 건 네. 뭐냐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변화 노트를 쓰라고 얘기해요. 변화 노트. 변화 노트라는 건 뭐냐면 어제의 너랑 오늘의 네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글로 써보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영어 단어 50단어를 더 외웠어요. 네. 어제 나는 수학 공식이 이걸 몰랐었는데 오늘의 나는 이 공식을 알아요. 그리고 어제 나는 국어 문제 풀 때 5번까지 끝까지 안 읽었는데 오늘의 나는 무조건 5번까지 읽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내 변화가 눈으로 보이는 식의 변화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성적은 정말 많이 오릅니다. 이거를 그럼 국어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네. 전체 공부에 대해서? 네네, 맞아요. 코칭이네, 코칭.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돼야 아이들도, 자, 국어를 맨날 이러잖아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가 이제 국어의 일반적인 맞아요. 말이잖아요.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가 크게 차이가 안 느껴져서 그래요. 변화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언어니까, 맨날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나 어저께보다 오늘은 이걸 달라. 오늘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자기의 변화를 확인하면요.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변화 노트라기보다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복기를 해봐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플러스 또 새로운 일, another job을 또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나한테. 고생했네, 오늘. 이거 다 했네, 기특했네. 제가 저한테 칭찬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태도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죠. 또 아이들도 그래서 다이어리 많이 쓰잖아요. 오늘 할 일 많이 한다고요. 출산권들이 다이어리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다이어리에 포커싱을 맞추면 안 되고, 맞아. 꾸미긴 아니야. 네. 코치님이나 저는 하루하루 주어진 것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요? 이것만 수행해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코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안에는 그 안에 경제적인 것도 녹아있고 행복도 녹아있고 어른들은 자기의 삶을 꾸밀 줄 알잖아요. 네네네네. 아이들은 자기가 오늘 한 거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적이라는 결과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나 오늘 이거 했어가 아니라 이걸 해서 내일은 오늘이랑 달라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한 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발전, 성장을 보여줘라. 네, 눈에 보여야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어른들은 코치님이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 제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요. 네네. 통장 잔고예요. 그래요? 저는 아닌데요. 네. 모든 일이 어른들은 한 걸음 다 그래요? 통장 잔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한 만큼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노력한 만큼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돈이 바뀌긴 바뀌잖아요. 그렇죠. 1,000원이라도. 근데 아이들은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도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경제적으로도 네네. 안 늘고 실력적으로도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가시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좋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엄쌤은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아, 심리도 가르치고, 인생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의 리더라 그럴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포인트를 또 알려주니까. 네, 네, 그거 되게 좋네. 네. 제가 지나온 멋있어요. 삶입니다. 네, 아닙니다. 멋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놈의 태도는 정말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태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중학교 때 저는 뭐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중학교 때 무슨 공부를 시켜요?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이게 얘기 진짜 많이 중학교 듣거든요. 때. 보통 중학교 1학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 질문이 베스트 1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무슨 문제집을 풀릴까요? 빠작을 풀릴까요? 뭘 할까요? 이렇게 맨날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집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때기 전까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를 딱 한 3가지를 뽑으라고 그러면 전 이 3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이 친구의 중학교는 완벽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메모합시다. 1번. 첫 번째는요. 글을 읽어요. 지문을 읽었으면 네. 지문을 딱 다 읽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잠깐 멈춰서서 10초 정도 이 글의 주제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지문을 한번 생각해봐. 보통 아이들은 지문을 읽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문을 읽고 문제 풀기 전에 10초간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10초. 태도예요. 네네네네네. 그 10초가 있으면 1등급이고 없으면 3등급. 좀 촐랑대지 말란 얘기잖아. 촐랑대면 실수하잖아, 애들. 촐랑일 수 있는데 촐랑보다 저는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자, 예를 들면 저한테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오늘 읽을 건데 책을 다 읽고 딱 덮었어요. 아, 좋은 내용이야. 감동받았어. 이건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책을 딱 다 읽고 난 다음에 덮어놓은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책을 덮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책을 읽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언제 적용하냐면, 선생님, 뭐 유튜브도 넷플릭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단락이 있죠. 영화의 단락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퍼즐을 눌러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일어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완전히 배웠거든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전체 내용을 다 알아요, 제가. 한 번 봤지만.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공부고 그게 사실은 컨텐츠를 소비한 거예요. 맞아요. 코치님께서 제가 코치님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를 같이 보시고 항상 드라마 리뷰를 하시잖아요. 방송으로. 사실 그때가 제대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뭐 1타 스캔들을 했을 때 1타 스캔들 평가 리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혼자 집에서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지 그 드라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이랑 대화하면서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는데 읽은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멈춘 다음에 그 지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게 공부 독해력. 거기가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끝나면 주제를 찾는 연습은 진짜 중학교 때 있다면 정말 최고다. 근데 고3 때도 없다, 현재. 그게 제가 왜 아까 촐랑이란 말을 했냐면 애들이 일단은 지문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10개의 문장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촐랑의 의미는 뭐냐면 만일에 10개의 문장이 있어. 맨 마지막에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팩트가 있다고 느끼는 거를 빨리 문제를 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낸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걸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순간 고객님이 당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좀 있어봐. 좀 멀리서 봐. 그러면 전체가 보이고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너는 네가 아는 것만 빨리 풀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가 틀리잖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 네, 완전 똑같고요.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들이 현혹되게끔 단어를 네. 세게 줘요. 예. 몇몇 단어를 세게 줘놓고 함정을 파버려요. 예. 어, 그게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그런 게 엄청 많아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까불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 좀 기다려봐. 기다려.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러지 말아라. 상상하는 것도 제가 오죽하면 그 몹쓸 추론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만큼 가지고 막 그러지 마라. 침서봉대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더 답이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제가 좀 얘기를 그렇죠.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선지 끊어 읽기, 주제 찾기, 키워드 찾기,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까 엄마들이, 중학교에 가서 이제 국어를 시작해요 라는 질문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 강의에서는 적어도 우리 아이가 초3이 되면 이제 모국어를 10년 들은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초3부터 그냥 우리 너무너무 쉬운 그 교재 같은 거 많잖아요. 우공비도 있고 뭐 어떤 거든 한 권을 처음부터까지 꾸준히 풀어라. 이게 태도거든요. 일단 국어를 시험으로 먼저 대비하면 솔직히 거기 뭐 개념어가 안 나오겠어요. 뭐가 안 오겠어요.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때 그걸 한 개도 안 해, 엄마들이. 그러면 중학교 가서 어벙벙 해주는 거고, 초3 때부터 이미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된 애들은 정말 국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3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100번 강조하는데, 저희 샤밀리들은 또 워낙 많이 잘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은 너무 안 해서 좀 걱정은 되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중학교 때, 한 권의 책을 적절한 분량으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국어를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질리게 하면 안 돼서 하루에 한 장도 좋으니까 한 장을 꾸준히 100페이지까지 완벽히 완수하는 건 정말 좋은 공부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걸 1학년, 2학년 때는 할 필요가 없고 4학년도 괜찮고 아니면 좀 빠른 애들은 3학년 때 하면 참 좋아요. 네, 그러면 국어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아니 상대를 알아야지 내가 공부를 하지. 그리고 독해력도 엄청 좋아지거든요. 이 쉬운 방법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는 참 안타깝다. 이게 모국어라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든 된다. 뭐 중간 읽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맨날 뒤로 미루죠.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절대 미루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점점 잘하려고. 국어가 중요해지잖아요. 물론 수학이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학은 사실은 또 수포자라는 복병이 있잖아요. 예. 물론 국어도 나중에는 진짜 거의 포기하는 친구들 있지만 포기가 제일 늦죠, 국어는.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 근데 국어가 1교시고 중요하고, 그리고 이과 학생들한테 특히 많이 중요하고, 국어를 그러면 재밌게 하는 방법. 아까 초등 때 국어를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국어를 제일 재밌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국어를 제일 재밌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적정량. 네. 적정량을, 어른들이 적정량을 컨트롤을 못해요. 너무 항상 오버를 시켜요. 그래서 애들이 질려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지 끊어읽기나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아이들은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오, 환희. 네, 그래서 난도를 자꾸 우리들은 자꾸 난도를 높이고 싶어 해요. 어려운 걸 자꾸 풀리면 좋은 건 줄 알고. 우리 아이가 뭐 1학년인데 레벨 3를 풀어요. 이런 게 자랑인데 그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어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은 레벨을 좀 더 쉽게 한 단계 낮춰라. 낮추면 어쨌든 잘 맞잖아요? 그럼 아이가 나 국어 잘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점왕 정도 해도 되겠다, 초등은. 그럼 좋습니다. 그 정도 EBS 만점왕 또 강의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태도 중에서 3가지 중에서 하나, 10초 잠깐 생각해라. 2가지 할 거예요. 네. 2가지 해달라고. 왜 안 하고 딴소리 하냐고. 네. 예리하시네. 네. 얼마나 엄마들이 이 내용이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이해되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 질문을 읽고 전체 주제를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전체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별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면 정말 좋아요. 단락별 키워드. 조금 네네네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 네. 큰 그림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면 큰 단락에 가장 음. 중요한 단어 3가지만 클릭해봐. 동그라미 쳐봐. 네. 이런 식으로. 가장 요것도 참 연습이야. 연습. 연습인데, 네. 이거 보면 머리 좋은 애와 머리 나쁜 애 다 편하지 않아요? 초반에는 동그라미 칠 때? 데 훈련하면요. 금방 비슷해져요. 아, 비슷해져요. 너무 다행이다. 네. 아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중요하다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아, 중요하대. 그럼 나한테 설명해달라 해서 내가. 이거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설명.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 네,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네, 네. 근데 그 과정도 공부예요. 그렇게 하다 보고 틀려봐야. 그랬을 때 아니야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고 그것도 맞아라고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답을 어떻게 줬냐면, 그럼 이 키워드만 연결해서 이 글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예. 근데 정말 다 구석에 정말 지엽적인 수식어 중에서도 제일 낮은 거, 그런 거를 동그라미 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연결이 안 되잖아. 되게 전 초등 때부터 많이 시켰거든요, 이거. 중요한 키워드 동그라미 치기.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 훌륭하신 겁니다. 네. 정말 그거에 공 많이 들였습니다. 네. 아유, 느껴지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세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선지 끊어읽기죠. 제가 뭐 수십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문제집을 보면요. 1, 2, 3, 4, 5번 선지에 정답만 띡 찍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없어지면 성공한 겁니다. 중학교 때. 그렇지. 선지 하나하나가 왜 이게 오답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한 지문을, 한 문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끊고 너 여기가 왜 맞고 여기가 왜 틀린지를 X표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려면요. 숙제량이 많으면 절대 안 돼요. 딱 하루에 한 지문. 맞아. 네. 근데 기존에 다니는 학원들은 대부분 그게 너무 과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일단은 문제를 다 풀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습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2, 3년 지나가면요.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평생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실 국어는 학원보다는 집에서 교재를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가이드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뭐, 2번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한 과잖아요. 보통 한 과를 2번 혹은 3번으로 쪼개서 여유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별짓을 다 해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학원은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보여진 장식이 많잖아. 그 장식 때문에 본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국어를 요즘 인강도 많고 그냥 본인이 문제 풀고 선생님이 해준 거 하고 그러면 난 국어 잘하던데. 굳이 이렇게 학원 가야 되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원 안 보내고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렇죠. 네,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잘 강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독정량을 분배만 잘 해주시고 아이가 부담만 안 느끼게 한다면 되게 좋은 엄마표 공부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좀 보고 또 요즘 워낙 이제 비문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 잘하는 건 또 이 비문학에서 또 아이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뭐 아주 문과형 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든가 여하튼 이 비문학 도서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 고학년부터는 저는 꼭 좀 책을 골고루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문학을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비문학을 접근할 때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걸 계속 읽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제재를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왕도는 없어요. 거기에는 지름길 같은 건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걸 읽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의 주제를 뽑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의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그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의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푸는 연습, 이게 완벽한 겁니다. 꼼꼼하게 푸는 연습. 근데 이제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면 더 이해가 잘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테마를 정할 때, 일단은 애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자. 아니, 애가 막 바다를 너무 싫어하는데 계속 바다에 관련된 책을 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 이 아이가. 예, 그건 또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편향된 공부가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예, 초등학교 때는 좀 편향돼도 괜찮다. 저는 네, 상관없을 것 같아. 전혀 그리고 상관없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본 애들이 주제가 연계가 되잖아. 확장이 되고, 예. 한 영역을 깊게 정확하게 알면 다른 영역과 연결이 쉬워져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라도 잘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엄쌤 이제 또 강의 한번 다시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 엄쌤 이번에 왜 문제풀이에서 우리 엄쌤이 굳이 개념어, 문학 개념어를 갖다가 말씀해 주셨는지. 근데 요게 제가 왜 키워드를 재미있게 뽑아달라 그랬더니 참 재밌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제가 워딩 한번 읽어볼게요. 문학의 아름다움, 은유법과 직유법, 문학의 생동감, 의인법과 허류법, 의미의 다양성, 반어법과 역설법, 의미의 강조, 도치법과 서리법, 감성의 풍성, 감정이입과 대구법, 감정의 고저, 과정법, 영탄법, 점층법. 자, 이게 자칫 여러분이 혹시 글을 쓸 때 저런 은유법이나 직유법 같은 걸 많이 쓰려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낯선 지문 교과서 외부 지문을 풀 때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세요. 초등학교 5, 6학년 교재에 이미 은유법과 직유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보고 얼핏 지나가 놓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은유법 있어 물어보면 못 찾아요, 아이들이. 너무 옛날 거다.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배웠는데 그냥 네. 아는 거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못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역설법, 반어법 다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워요. 하지만 네.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럼 못 찾아요. 느낌만 이 부분이 역설법 같은데요 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수능 출제는 언제나 이런 걸 헷갈리게 내다 보니까 문학은 워낙 주관적인 글이라서 수능 출제에 적합한 글이 아니에요. 원래는 주관적이니까. 네. 그런데 수능 문제로 출제하려다 보니 그러면 객관적인 요소를 낼 수밖에 없는데 수능의 국어의 유일한 객관적 요소는 이 문학 개념밖에 없어요. 천명히 봐도 역설법은 역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는 무조건, 그리고 내신 출제도 객관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학 개념어가 1순위여야 하는데 아이들은 대충 보면 느낌은 오고 어디서 들어본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요거만 잘하면 보통 몇 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게 내가 어느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삶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글을 바라보는 그릇 자체가 좀 바뀌어요. 진짜? 네네. 그럼 이게 국어가 그래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에 많이 나와요? 아까 은유법과 직유법 중에 직유법이 나오면 쉬운 문제고 은유법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의인법과 활유법이 있을 때요. 의인법이 나오면 쉬운 문제고 활유법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로? 네, 아까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어법과 역설법이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반어법으로 하면 쉬운 문제고 역설법으로 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네. 근데 그렇게 딱 패턴이 있어요? 네,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틀리고 어려운 문제도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이들은 헷갈리는 지점이 늘 똑같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알고 누군가가 이거는 이렇게 구별해야 돼, 이거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샤밀리들이 엄쌤의 강의를 처음으로 접근하는 게 독해력 특강이거든요. 네. 그 강의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국어를 단순하게 읽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의미 단위대로 끊어 읽기, 글쓴이와 대화하기, 반복되는 키워드와 문장 찾기, 지문의 주제와 문단 주제 찾기, 실수 취소하기. 이래서 지금 우리 좀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해줬던 많은 팁들이 이 강의에 다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문제 풀 습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모르고 문제를 백날 풀어봐야 성적이 안 올라요. 그쵸?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제일 그래도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제 수능 국어가 무엇인지. 우리 처음에 한 강의인데, 참 강의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이거 들었어요. 이 강의 자체를.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은, 그럼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랑,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좀 구분 좀 해주세요.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 모두에게 가장 핵심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문학 개념은 둘 다 무조건 필요하고요. 네. 내신은 자, 이 문학 개념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 개념을 있을 때 내신 공부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표현이지만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메모를 잘하는 습관과 그것을 단권화하는 공부가 해야 내신 공부가 완성이 되고요. 반면에 네. 수능은 그렇게 일관되지 않는 게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학 개념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공부하면은 수능은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 개념을 놓고도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를 공부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신은 학교에 따라 다르고 선생님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강남은 내신이 3등급이어도 수능이 1등급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은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은 3등급 찍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건 뭐 현실이니까. 이건 격차가 아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근데 내 아이가 지방에 있어도 내신도 1등급인데 수능은 1등급 맞아. 그럼 얘는 정말 좋은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내신 성적과 자신의 수능 성적의 격차를 좁히는 게 명문학교 가는 방법이거든. 그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포인트에 엄쌤 강의를 들어서 정말 교육특구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좀 정보를 좀 받아라. 여러분들이 내신에만 만족해가지고, 나는 내신 1등이야. 이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럼 수능이 안 나온다. 최저 못 맞추면 대학을 못 가고, 그 내신 성적도 2년 지나면 거의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수능을 챙겨놓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2년 지나서 쓸모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수, 삼수부터 내신 반영이 안 되나요? 네. 재수는 반영이 되지 않나?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수생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수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육특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히 수능 국어에 특히 최저 등급 수시를 갈 경우에 최저 등급은 사실 국어는 여러분 1등급 안 받아도 돼요. 수시에서. 2등급 받아도 돼. 그래도 충분히 된다. 그럼 제가 앞에 만년 3등급, 국어학원 3년 다닌 애가 받는 등급 만년 3등급을 우리 엄쌤의 수업을 통해서 2달 안에 2등급이 된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왜 이거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안에 그 친구는 원래가 2등급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많은데 끄집어내지 못한 거죠, 우리가. 네, 맞아요. 제 역할은 끄집어내는 역할을 시켜주는 거고. 약간 플레이팅이구나. 미슐랭 플레이팅. 똑같은 재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레이팅 잘하면 먹음직스럽잖아요. 비싸게 팔리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똑같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이거 먼저 생각하고 요거 생각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똑같은 역량이고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점수가 안 나와버리니까. 저는 보통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최단 거리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값싼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기회비용을 좀 최소화시켜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강의가 주로 제 강의들이라서 저는 제
강의를 막 2, 3년씩 들으라고 절대 하지 않거든요. 예. 네. 짧게 들고 어. 배워야 될 것만 배우고 생각을 재구조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애들이 짧게 들고 점수를 올리고 애들이 안 나가잖아. 그죠? 아쉬우니까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틀어놔요, 재미로. 그러니까 나가 이러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 애들이. 안 나가고 네. 있잖아. 저는 사실은 학생이 저한테 2년 배우면, 1년 넘게 배우면 부담스러워요. 가줬으면 좋겠어요. 왜? 네. 네, 아니, 왜냐면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 모아놓고 네. 해야 되는데, 예, 지들이 잘 아니까 막 대답을 먼저 네. 나와버려요. 예. 제가 질문을 하면 애들이 틀려야 수업이 재밌는데 가만 둬요, 막. 그러면 너 학원 좀 끊어줘.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애드립 쓰기도 좀 어렵죠. 애들 똑같이 그럼 나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괴로워요, 진짜. 맞아요. 제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매날 애드립이 새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 준비보다 애드립 준비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5분 정도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 있으면, 예, 질문 좀 올려주시면 선생님도 뵙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 잠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책 제목이 이런 학원 가지마라고 네이밍 해주시네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책 나와요? 그것도 그 책 제목도 약간 후보에 있었어요. 아, 네. 진짜. 코치님 하지마 시리즈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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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했었죠. 이런 학원은 정말. 네. 근데 진짜 그 책이 나와요? 네, 진짜 나옵니다. 아니, 우리 이번에 그 물 주는 아이에서도 또 책 나오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거? 네, 그거는 초등 중심이잖아요. 네. 네, 초중등. 근데 이거는 중고등 중심으로 나옵니다. 설명회는 책이 도대체 몇 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네. 괜찮겠어? 네, 올해 제 목표가 책 4권 출간하는 거여가지고. 정말. 자, 질문 나왔습니다. 책 안 읽는 초등은 뭘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책을 안 읽으면 책과 유사한 기능인 거, 읽는 거를 시키시면 돼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도 사실 책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대체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텍스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밑에도 자막이 잘 나오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교양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책의 스펙트럼을 반드시 이 책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좀 높여서 컨텐츠 자체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담이 좀 적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리딩에 포커싱을 하지 책의 내용이라든가 뭐 우수한 책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자. 일단 읽는 거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이번 강의는 초등 몇 학년부터 듣기 좋은가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요, 학생의 나이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엄마가 먼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독해력 훈련, 그다음에 문화 개념 특강, 네, 수능 국어 이렇게 목차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초등 고학년부터는 문화 개념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강의. 중학교 때 날아다닙니다. 그걸 제대로 알면. 그렇죠. 네, 날아다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고요. 네, 국어 실력이 독서 실력과 비례하네요. 우리 철학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아니요, 딱히 비례하지 않고요. 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좀 덜 싫어한다는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이 넘어서까지 막 독서 실력 기르려고 강제로 책을 읽히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점수를 위한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특히 이제 엄마표 독서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호도를 해요. 책 많이 읽으면 국어 시험 잘 본다고, 서울대 간다고. 근데 우리 전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그분의 마케팅이다. 별 관계 없다.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책 읽어봐야 내용과 스토리 재미 중심으로 읽지 문제풀이 중심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 거는 좀 냉정해집시다. 네. 초2가 책을 많이 보지 않아서 어휘 문제집을 꾸준히 푸는 거는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네, 어휘 문제집을 푸는 거는 큰 공부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다.
네. 초2라면 그래도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음. 어휘 문제집을 재밌게 배울 수 있다면. 아, 근데 아. 강제로 외워!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까먹는. 초2가 꾸준히 푸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저거를. 아, 예. 그럼요. 예, 맞아요. 꾸준히 저거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벼운 책, 오히려 쉬운 책에서 모르는 단어 먼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제가 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휘를 좀 잘 아는 것 같고, 애는 국어가 영재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중학교 네. 3학년이 되면요. 평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우리 아이는 어휘가 조금 딸려요, 부족해요 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된 것과 했을 때 어휘 차이가 2, 300단어가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놈이 그래서, 그놈이에요, 사실은. 네. 네. 별로 살면서 중요하진 않다. 네, 네. 채워진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니까 엄마들한테는 평가하기 딱 좋고 또 학원에서 그걸 이용하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을 진짜 안 읽는 애들도 스카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지 그럼요. 않아요? 근데 엄청 많죠. 걔네들이요. 많은데요. 가서 고생해요. 대학교 가서.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독서를 다시 합니다. 예, 다시 해요.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다. 별 차이가 없다. 예.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논술학원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있어요. 애가 좋아하면 보내세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학원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한테 고등학교 1, 2학년 걸 가르치는 게 학원 유행하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게 이유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건 애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애가 거부하고 너무 싫어하고 막 몸부림친다, 그러면 보내지 마세요. 그게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저는 사실은 논술학원을 중3 때 보냈어요. 예. 그것도 특목고 입학하고. 저는 예. 고1 때 그래서 논술이라는 이거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예. 고1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문제 아니라 왜냐면 교육과정에도 없고 그리고 아이의 약간 선호도 아이가 또 이런 걸 좋아하면 전문가한테 배우면 되게 좋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네. 질문은 사실 아이의 컨디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너무 한국이 독서논술 이렇게 초등 독서논술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네. 그걸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너 3등급인데 어디 독서논술 초등학교 때 다녔던 사람 손 들려면 3, 4등급에 다녔던 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답변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적된 경험과 네,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또 타 업체를 또 우리가 비방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남의 비즈니스를 또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자, 네. 지금 질문이 너무 저학년 중심이라서 우리 엄쌤이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제가 좀 스킵하고요. 예, 제가 이제 엄쌤 보내드리고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엄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치님 이제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내가 할 말인데 뭐. 그리고 이렇게 좀 항상 매번 부족한데 좋게 봐주시고 초대 계속 늘 해주셔가지고 기쁜 네. 마음으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샤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그쪽 팀들한테 우리 샤플도 미워하지 말라고. 얘네들이 가서 또 주책 걸 또,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전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해요, 좋아해요. 가지서 그거 가지고 뭘 또, 아유, 정말 진짜 미치겠네.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X 누르고 나가시고 제가 크로징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엄쌤이 이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또 강의도 많고, 예. 그리고 작년부터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었어요. 왜냐면 강사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쉼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또 큰일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 샷불들이 내가 그 카페 가서, 가만히 있으랬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나. 이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당하잖아. 내 얼굴꼴이 뭐가 되냐고. 괜히 말 빠른 사람밖에 안 됐잖아, 지금. 이제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아까 주신 질문을 좀 답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스테리밤님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초2 남아 주로 비문학 도서를 읽어요. 아직은 독서 위주만 하고 있는데 논술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네, 초2잖아요. 예, 책 잘 읽잖아요. 네, 읽는 거로 만족하시고 아직은 안 가도 됩니다. 네. 나띵님, 아이가 초3 남아인데 이번에 선생님 상담에 아이의 국어 실력이 다른 과목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는데 논술학원이 도움될까요? 아니면 한자를 해주는 게 도움된다면 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띵님, 선생님이 학교 교육과정에 이 아이가 국어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논술이 아니에요. 논술은 교육과정에도 없고요. 한자도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나띵님은 초등저 클래스를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저 클래스를 좀 들어라. 아니면 초등고 클래스에 B 있습니다. B. 행복사전 B. 본인 강의를 듣고 본인은 그냥 엄마랑 같이 교재한 건 따박따박 만점왕도 괜찮고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을 잘하고 국어가 약간 약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ISU님 초사 책 읽기 좋아하는데 샤론코치 말씀대로 촐싹거리는 아이예요. 선생님께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본인이 아는 단어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정상입니다. 정상. 야단치지 마세요. 네, 그 대신에 조금만 차분하게 하면 정답률이 올라가라는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네, 김윤정 씨. 네, 초6 국어 역사 쪽으로 학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보니 논술학원 또는 국어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문학책 중심으로 독서했던 저희 집 아이는 비문학을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제 초6이잖아요. 이제 중학교 내신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6학년, 빠르면 6학년 여름방학, 늦어도 6학년 겨울방학부터는 학원을 다니기 바랍니다. 국어 논술 전문학원이요. 네. 자, 연나님은 초저 단순히 책만 읽어도 좋은가요? 간단히 내용에 대한 독후 활동을 하는 게 좋은가요? 글쎄요. 일단은 또 우리가 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책을 읽고 책 제목과 그 다음에 지은이 정도 출판사 정리로는 파일로 정리해도 좋고요. 그 중에 한 2번 이상 읽은 나한테 의미 있는 책은 3줄 정도 멘트하면 좋죠. 네. 초2 일기 쓰기 방법으로 아이가 내용 말한 것을 제가 맞춤법 맞게 써서 아이가 필사하는 형식은 어떨까요? 예, 반대합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생각을 아웃풋하는 거지 글로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됐나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답변을 더 얼추 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질문이 너무 많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팩트체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내일 유튜브 샤론코치 TV에서 자녀교육 Q&A를 오랜만에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매운맛 버전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10시 반에 유튜브 들어오셔서 오늘 못하셨으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예. 이제 끝이 보이네요. 예, 오늘까지 엄태욱쌤하고 내일, 한국사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사 하면 저희가 당분간 팩트체크는 좀 쉽니다. 네.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고 특히 오늘 우리 엄쌤하고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오늘 좋았습니까? 나띵님 좋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내일 만나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강의 끝나고요. 네, 샤론코치 블로그 얼른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 엄태웅쌤 강의 3개 있으니까 꼭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진짜 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